반갑습니다. 복리로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복리왕 닥터우입니다. 이번 주 제 개별주 계좌의 평가 금액이 158만 달러, 한화로 약 23.1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작년 5월 대비 무려 99.42%라는 놀라운 수익률을 기록 중인데요.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퀄리티 성장주 전략이 통한 것일까요? 오늘도 제 포트폴리오의 속살을 하나하나 보여드리며 최근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효자는 역시 픽스입니다. 저저번 주에 15주나 덜어냈는데도 여전히 비중이 35.22%에 달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을 보시면 무려 483.84%입니다. 강력한 현금 흐름과 펀더멘탈을 보고 믿고 기다린 결과 이 종목 하나에서만 약 46만 달러의 이익이 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 구글이 약 19.5%의 비중으로 튼튼하게 받쳐주고 있고 수익률도 143%를 넘었습니다. 아마존 역시 42% 이상의 수익을 내며 비중 13%를 차지하고 있죠. 이번 주는 계속 상승장이라 매매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소소하게 배당금이 들어와서 배당금 재투자를 진행했는데요. 일단 5월 8일에 마스터카드에서 약 100달러의 배당금이 들어왔습니다. 적은 돈 같지만 복리의 마법을 부리는 소중한 씨앗이죠. 그래서 이 배당금을 활용해 SCHD를 매수했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SCHD를 다시 제 ETF 계좌로 옮길 것 같습니다. 이 계좌는 개별주만 운용하기 위한 계정이니 SCHD 비중이 큰 제 ETF 계정으로 SCHD를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고민은 우버, 마이크로소프트, 마스터카드, 넷플릭스, 메타입니다. 물론 모든 종목이 수백 %의 수익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편입하거나 비중을 조절 중인 이 종목들은 현재 마이너스에서 3%대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업들의 본질이 변하지 않았기에 이것이 저에게 기회가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마진을 이용해서 수량을 늘려갈지 말지에 대해서 끝없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가가 이번 한 주 동안 더 떨어지면 수량을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투자는 결국 시간과 질 좋은 기업의 합작품입니다. 제 포트폴리오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시장의 소음이 아니라 기업의 숫자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의 메인입니다. 넷플릭스, 마스터카드, 그리고 우버를 묶어서 실적 발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월 16일에 넷플릭스가 2026년 1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 자체는 기록적인 수치를 보여주었지만 발표 직후 주가가 약 10%가량 하락했는데요. 저는 오히려 이런 변동성이 보일 때 매수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매수하기 제일 좋은 시기는 워너브라더스 기업 합병 소식이 있었을 때였는데 저 또한 그때 많이 매수해서 지금 가격에는 추가 매수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미 넷플릭스를 꽤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만약 넷플릭스가 포트폴리오에 없었다면 지금 이 시기에 조금씩 분할 매수를 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 가격에서 더 내려가면 저 또한 더 매수할 생각입니다. 현재 시장의 전반적인 평가는 매수 의견이 우세하며 저 또한 비슷한 의견입니다. 일단 긍정적인 요소들부터 볼게요. 넷플릭스의 수익성은 마진 확대 덕분에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1분기 매출은 123억 달러로 전년 대비 16% 증가를 기록했으며 주당 순이익 EPS도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이제 외형 성장을 넘어 높은 영업이익률 32.3%를 창출하는 수익 중심 모델로 성공적으로 전환했습니다. 넷플릭스의 수익을 성장시킨 몇 가지 요소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광고요금제의 성장입니다. 광고 사업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죠. 2026년 광고 매출 목표인 30억 달러 달성이 가시권에 들어왔으며 이는 과거 계정 공유를 하던 사용자들을 수익원으로 전환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라이브 이벤트 및 스포츠 중계의 성공입니다. 이번에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등 라이브 콘텐츠가 기록적인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3,140만 명이라는 경이로운 시청자 수를 기록했죠. 이는 넷플릭스가 글로벌 규모의 실시간 중계 역량을 갖추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이벤트를 중계할 것이고 이로 인해 사람들은 넷플릭스라는 플랫폼을 절대 떠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강력한 현금 흐름을 만듭니다. 한 분기에만 50.9억 달러의 잉여 현금 흐름을 창출했습니다. 이는 자사주 매입이나 전략적 인수합병을 추진할 수 있는 강력한 자금력을 보유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실적 발표 후에 10%나 떨어진 데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겠죠. 그 우려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청시간 정체가 첫 번째 걱정입니다. 넷플릭스의 실적은 좋았으나
전체 시청 시간은 전년 동기 대비 약 3.2% 감소했습니다. 사용자당 수익은 늘었지만 사용자를 화면 앞에 붙잡아두는 몰입도 측면에서는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콘텐츠 공급의 일시적 공백입니다. 이번 분기 오리지널 영화 제작 편수가 2017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양보다 질 전략을 취하고는 있지만 대작이 없는 시기에 가입자들이 해지할 위험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게임 사업의 불확실성입니다. 넷플릭스는 2026년 월드컵을 겨냥한 피파 독점 게임 등 클라우드 기반 TV 게임으로 전략을 선회했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시도가 실제 구독 유지나 신규 가입에 얼마나 기여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넷플릭스가 보수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1분기 깜짝 실적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이 연간 매출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성장이 다소 둔화될 수 있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넷플릭스는 스트리밍 전쟁에서 살아남아 유일하게 지속적인 수익을 내는 승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넷플릭스가 단순한 성장주를 넘어 성숙한 미디어 거물로서 현재의 높은 기업 가치를 계속 정당화할 수 있느냐에 쏠려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두 번째로 볼 회사는 4월 30일에 발표한 마스터카드의 실적입니다. 역시 이번 1분기 실적에서도 저희 같은 장기복리 투자자들이 좋아할 만한 아주 강력한 기초 체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조금 엇갈렸는데요. 그 이유와 함께 마스터카드만의 특별한 혜자가 무엇인지 딥다이브 해보겠습니다. 자, 결제 네트워크의 양대 산맥, 마스터카드의 성적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1분기에 마스터카드는 그야말로 돈 버는 기계가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실적 발표 후 주가는 살짝 주춤했는데요. 그 이면에 숨겨진 기회와 리스크를 숫자로 확인해 보시죠. 제가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건 마스터카드의 경이로운 수익성입니다. 매출은 84억 달러로 전년 대비 16%나 올랐고 주당 순이익은 4.60달러로 전년 대비 23.3%나 올랐습니다. 시장 예상치였던 4.41달러를 가뿐히 뛰어넘는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전 세계 총 결제액은 2.7조 달러로 7% 성장하며 소비 심리가 여전히 견고함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진의 끝판왕이라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1분기에 마스터카드의 영업이익률이 무려 60.8%에 달했습니다. 1,000원을 벌면 600원 넘게 남긴다는 건데 이는 독점적인 플랫폼 기업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며 저희가 마스터카드 같은 회사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부가가치 서비스의 성장은 마스터카드가 단순한 결제망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결제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진 회사죠. 보안, 데이터 분석, 사기 방지 같은 부가가치 서비스 매출이 18%나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제 부가가치 서비스는 매출의 40%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마스터카드는 단순 결제망을 넘어 기업들에게 보안 솔루션을 파는 테크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스터카드를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예측 가능성과 주주 환원의 정석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1분기에만 40억 달러의 자사주를 매입했고 4월 말까지 추가로 17억 달러를 더 샀습니다. 주가가 쌀 때 공격적으로 주식 수를 줄여 EPS를 높이는 전략은 제가 가장 선호하는 기업의 모습입니다. 자, 좋은 이야기를 했으니 이제 걱정거리도 짚고 넘어가야죠. 일단 마스터카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큰 회사입니다. 3월부터 불거진 중동 지역의 갈등으로 인해 해외여행 관련 크로스보더 결제가 다소 압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경영진이 4월 데이터에서 크로스보더 성장세가 살짝 둔화되었다고 언급하자 시장이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마스터카드 이익의 핵심인 해외 결제 수수료가 줄어들까봐 걱정하는 것이죠. 하지만 부가가치 서비스가 계속 성장 중이니 매출은 꾸준히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 실적에서 가장 소름 돋았던 점은 바로 Verifiable Intent라는 기술입니다. 앞으로 AI 에이전트가 우리 대신 물건을 사고 결제할 때 사용자가 정말 승인한 게 맞는지 확인해주는 시스템입니다. AI 시대의 결제 표준을 선점하겠다는 의지이죠. 또한 BVNK라는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 기업을 인수하며 디지털 자산 시장으로 혜자를 넓히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모든 결제는 마스터카드를 거치게 만들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런 뉴스를 보면 마스터카드 주주로서 매우 안심이 됩니다. 항상 앞서 나가려는 회사는 마음의 안정감을 주죠. 자,
제 결론입니다. 마스터카드는 중동 리스크 같은 단기적인 매크로 불확실성 때문에 잠시 주춤할 순 있습니다. 하지만 60%가 넘는 이익률, 매년 두 자릿수로 성장하는 부가가치 서비스, 그리고 AI 결제 시장의 선점까지 진정한 퀄리티 성장주의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일시적인 우려로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면 장기 투자자에게는 넓은 해자를 가진 기업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요? 저는 이 회사가 여전히 강력한 결제 권력을 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2026년 5월 6일에 발표된 우버의 1분기 실적 요약입니다. 이번 실적은 전반적으로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며 주가가 발표 당일 약 7.8% 급등하는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마스터카드와 마찬가지로 어닝 서프라이즈였지만 우버는 주가가 반대로 움직였죠. 이래서 단기적인 예측은 불가능하며 단타 대신 장기 투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주요 실적 지표를 볼게요. 매출액은 132억 달러로 전년 대비 14% 증가했습니다. 시장 예상치인 133억 달러에는 소폭 못 미쳤으나 비즈니스 모델 변경에 따른 회계적 요인을 제외하면 오히려 견고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우버를 볼 때는 총 예약액이 중요한 지표인데 총 예약액이 537억 달러로 전년 대비 21%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택시와 배달 양대축이 모두 2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0.72달러로 시장 예상치인 0.70달러에서 0.71달러를 상회하며 전년 대비 44%나 급증했고 잉여 현금 흐름은 23억 달러로 역대급 현금 창출 능력을 증명하며 재무적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우버원 멤버십도 드디어 5천만 명을 돌파하며 전체 예약액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별주 투자자라면 단순 지표들만 볼 수는 없죠. 제가 왜 우버의 상승을 전망하고 있는지 몇 가지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버는 압도적인 운영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플랫폼 규모가 커질수록 이익률이 가속화되는 구간에 진입했다고 평가합니다. 두 번째는 딜리버리 부문의 수익성 개선입니다. 이제는 강력한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율주행 파트너십 확장입니다. 테슬라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웨이모, 리비안 등 다양한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으며 자율주행차의 핵심 운영 플랫폼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강력한 주주 환원 정책 때문입니다. 3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단행하며 주주 가치 제고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상승 전망이 있듯이 하락 전망도 항상 존재하죠. 일단 자율주행 경쟁 심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테슬라 등이 직접 네트워크를 구축할 경우 우버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결국 우버가 모든 자율주행의 핵심 플랫폼이 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걱정은 거시경제 및 규제 리스크입니다. 이건 어느 회사에나 있는 리스크라 큰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성장률 둔화 우려입니다.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향후 성장률이 완만해질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우버는 2026년 1분기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완벽히 증명했습니다. 특히 2분기 가이던스로 자신감을 내비쳤죠. 현재 우버는 단순한 호출 앱을 넘어 멤버십을 기반으로 모빌리티와 배달, 광고 수익까지 통합하는 강력한 플라이휠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보유한 모든 주식의 실적 발표를 분석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저는 매도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매우 자신있게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고 몇몇 주식들은 더 하락하면 수량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다음 주부터는 제 유튜브 포맷을 조금 바꿀까 합니다. 주중에 큰일이 있거나 제가 보유한 종목이 시장과는 다르게 크게 움직이면 바로 업데이트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분석이 아니라 오래 들고 갈 수 있는 장기 투자의 멘탈입니다. 바로 그 멘탈을 잡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기업 분석이나 투자자 분석은 시간 될 때 틈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복리왕 닥터호였습니다.